네, 반갑습니다. 9월 25일 오라방 김풀이 86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 후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제대로 깔린다면. 자, 윤 과장님 오셨고, 형성님 오셨고, 요섭님 오셨고, 네, 우리 캡스님 오셨고, 셜리님 오셨고, 지영님 오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곡수가 평소보다 많이 적어서 좀 여유롭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오늘이었는데 좀 차분하게 천천히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Song of Songs라고 하는 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이 발표됐는데 첫 번째 노래인 만큼 신앙 고백적인 가사보다는 찬양의 목적을 기억하며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각자의 마음들을 목소리와 연주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적어두셨어요. 경쾌한 리듬과 반복적인 가사가 귀에 맴돌고 찬양을 들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148편 13절 말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13절 말씀.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은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곡 Song of Songs의 시편 148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아 하늘 위에 물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 그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시온의 이스라엘
네, Song of Songs라는 팀의 첫 번째 싱글이었습니다. 시편 148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아마 많이들 좀 퍼져 계셨을 거고 또 뭐 만난 거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그냥 계속 집에 있었고 클럽하우스에서 대부분 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금요일 그전 주 금요일 날 클럽하우스 방송했죠. 토요일 날 오라방 했죠. 주일 날 클럽하우스 했죠. 월요일 계속 했구나. 그냥 월요일 화요일까지 연이어서 금토일 월화 5일 연장 방송하고 또 돌아온 금요일 날 꼿꼿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전 부치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뭐 추석 같은 막 큰 그런 느낌도 없었고요. 드라마 보고 뭐 그랬습니다. 네. 길 가다가 해질녘쯤에 제가 이렇게 보름달이 떴길래 아이폰으로 찍었었는데 아이폰 SE2로 엄청 땡겨서 찍어봤자 저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달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정작 폰으로 찍으면 안 찍혀.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저는 최선이 저거였고요. 뭐 저렇게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식 좀 나누고 갈게요. 뭐 추석 지났고요. 저는 좀 계속 이사 준비하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근에서 물건 하나씩 처리하고 있고요. 주중에 네, 몇 개 좀 판매를 했죠. 판매했고 마스터 키보드를 하나 5년 전에 사놓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습도 안 하고 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필요한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이제 음악을 좀 배워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팔았고요. 더불어서 또 이제 후배한테 받았던 거미다리 스탠드가 있었는데 그냥 세트로 묶어서 잘 넘겼습니다. 뭐 팔고 또 어머니께서 처리하려고 하시는 또 이제 가전기기들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잖아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씩 없애면서 그냥 짐이 줄어서 뭔가 공간이 생기는 것도 보기가 좋지만 그냥 뭐 몇 년이고 쓰지도 않고 갖고만 있었던 정말 말 그대로 짐이 였구나.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 몇천 원에 팔리든 몇만 원에 팔리든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괜히 끌어안고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물건 많이 팔고 있고요. 많이 없애고 있고 점점 이렇게 네, 뭐 미니멀리즘으로 살지는 않겠지만 그에 좀 준하게 짐을 계속 줄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건 파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뭐 몇 달 혹은 그 이상 좀 안 쓰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생이랑 점심 먹고 동네 루프탑 카페에 올라가서 요 며칠 전부터 제가 갖고는 있었거든요. 인스타 360 카메라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많은 여행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인스타 360 1X 카메라로 굉장히 많은 여행지 영상을 VR로 찍었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아이폰으로 여행지 브이로그도 찍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오라방 하면서 조금 주춤하게 됐고 올해 들어와서 클럽하우스를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는 마음에 사실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360 카메라도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네, 계속 쉬고 있고 그러다가 좀 찍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인스타 360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도 그렇지만 사실 이 사진을 찍으면 이 정방형 그러니까 인스타에 업로드하기 딱 좋을 만한 또 스타일의 사진이 되거든요. 사실 저렇게 찍어봤자 페이스북에는 올리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인스타에는 정방형으로 올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영상들을 좀 다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 5일 방송한답시고 이게 또 원래 제가 하던 좀 일상적인 어떤 활동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좀 그런 면에서 어쨌든 카메라를 좀 이제 다시 꺼내서 갖고 다니고 영상이나 사진을 좀 찍어서 인스타에 공유하고 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유튜브 개인 채널은 작년 겨울에 눈 내리는 영상 하고 나서는 지금 거의 한 10달인가를 업로드가 없어요. 제 채널은 거의 그냥 클럽하우스랑 오라방에서 방송했던 거 재생 리스트 걸어두는 채널화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스타를 다시 활용하는 것처럼 유튜브 제 개인 채널도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조금 담는 걸로 좀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게 몇 년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중고로 15만 원인가 주고 샀던 이제 자전거였는데 한동안 계속 안 타게 됐죠. 안 탄 게 제 생각에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동생 집에 가 있다가 다시 갖다 놓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다가 먼지만 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좀 꺼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사실 서울에서 따릉이가 좀 편해요. 왜냐면 갖고 나갈 필요 없고 오다 가다가 이동 중에만 잠깐 타면 되니까 따릉이 1년 정기권 끊어놓고 저는 그냥 그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것도 좀 닫고 이제 장지동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따릉이도 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순수하게 뭐 소소한 라이딩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꺼냈는데 먼지 엄청 쌓여있고 바퀴는 다 바람이 빠져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람도 넣어주고 좀 닦아도 주고 알콜 수압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100장짜리 2,000원에 사왔는데 그거 요즘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때들 벗기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팁도 올려놨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 오래 지나면 이렇게 산화되면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 물걸레나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막 떡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콜 수압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뿌른 때 밀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겸사겸사 자전거 바람 넣은 거 테스트도 할 겸 사실 장미영이랑 박은이랑 둘이 그 클럽하우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받았던 홍루이젠 샌드위치 그 기프티콘을 몇 달 전에 저한테 줬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는 그 건대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가까워 그래가지고 가서 바꿔 먹으려고 했는데 매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니까 최소 이제 뭐 한 이렇게 뭐 1, 2km 이상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전거 타는 겸 테스트 겸 해서 조금 이제 한 몇 킬로 벗어난 동네에 가서 매장에서 오늘 기프티콘 2개를 다 쓰고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제 보여드리냐면 묵혀뒀던 카메라도 다시 꺼내고 자전거도 다시 꺼내고 또 못 쓰고 있었던 기프티콘도 바꿔서 먹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묵혀두고만 있었던 것들을 좀 활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꺼내도 안 쓰겠다 싶으면 그냥 다른 사람을 주든지 팔든지 해서 뭔가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뭐 작은 도서관 하시는 이제 아는 분께 또 보내드리려고 지금 박스들을 좀 주워 왔고요. 그래서 좀 세핑한 책들도 있는데 그 책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배송료만 해도 뭐 두세 박스 보내면 그것만 해도 한 2만 원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뭐 돈을 드리더라도 짐을 줄이고 또 누군가한테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니까 좋은 후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즘 이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조금만 더 정리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고요. 자, 광고 하나. 내일 밤에 클럽하우스 이제 음감회 14번째가 있죠. 음감회 있습니다. 오벳의 음감회가 있으니까요. 오벳의 지난 주옥 같은 노래들과 이번 찬송가 음반까지 해서 7곡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는 그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진 택배 4,000원 택배? 20kg까지?
한번 좀 검색해봐야겠네요. 우체국은 이게 무게대로 계속 늘더라고요. 뭐 아무튼 좀 검색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 근황 나눴고요. 이따가 막판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시 온 형제. 마치 예전에 그 알레듀오 같이 형제 음악가인데 20대 초반 형제들로 구성된 두시 온. 흘러 흘러 내 삶이었나요? 그 노래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반갑게 두 번째 싱글이 나왔습니다. 왜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발매를 하셨고요. 첫째인 유두원 씨가 작곡을 하셨고 둘째인 유시연 씨가 그 안에 이제 작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에 보면 유두원의 음악적인 선율에 유시연의 감성이 더해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 작사 하셨다고. 이번에는 신스팝 사운드로 이전 곡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죄 속에 빠져 살고 그 죄에 더럽혀져 약해져만 가는 나를 주님께서 왜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를 담은 곡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김브라이언이 피처링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함께 음원으로 감상하실게요. 보잘것 하나 없는 날 왜 사랑하시나요?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날 왜 사랑하시나요? 보잘것 하나 없는 날 왜 사랑하시나요?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날 왜 사랑하시나요? 죄로 물든 날 왜 건지셨나요? 죄로 물든 내 영혼 왜 시키셨나요? 왜 찾아오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날 왜 사랑하셨나요?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란 말하시네.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란 말하시네. So small and full of sin, Lord, you use me so. Though I am useless and poor, so small and full of sin, Lord, you use me so. 쓸모없을 정도로 자꾸 더럽혀진 날 건지심 좀. 쓸모없을 정도로 자꾸 더럽혀진 날 건지심 좀.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란 말하시네. 그만큼 내가
네, 두시연의 두 번째 싱글이었습니다. 왜 사랑하시나요? 김브라이언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그 흘러 내 삶에랑은 굉장히 또 정서가 다르죠. 사실은 이런 음악을 할 나이죠. 이전 곡이 오히려 이런 젊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이렇게 좀 예스러운 정서를 갖고 있곤 했었는데 뭐 그전 곡도 좋고 뭐 이번 곡도 좋고 다양한 음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해 두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은 채팅으로 계속 이제 뭐 택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을 보내야 돼서 근데 우체국 택배보다 전문 택배사를 사용하는 게 더 가격이 싸다는 얘기들 주변에 어쨌든 이제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약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네, 그렇게 좀 해야겠네요. 책이 아무래도 무게가 좀 있어서 제가 차가 있다면 사실 그냥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연희엘의 41번째 찬양입니다. 거듭남이란 곡이고요. 설명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왜 아무도 놀라지 않을까요? 다시 아침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는데 어떻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다시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런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산다.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볼 수 없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명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드님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아드님인 정도윤 씨가 작곡하고 편곡하셨고요. 역시 작사는 어머니인 김태희 씨가 계속 하고 계십니다. 뭐 기타의 아버님이신 정진수 씨, 뭐 그리고 나머지 피아노, 스트링, 드럼, 베이스는 다 정도윤 씨가 하셨어요. 뭐 음악하는 집안이라 간해수공업, 이게 정말 간해수공업 아니겠습니까? 자, 연희엘의 41번째 찬양. 이번 곡 저 개인적으로 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함께 감상하시죠. 거듭남입니다. 연희엘의 노래 들어보시죠. 세상은 빛 가운데 깨어나고 지난 밤 내린 비에 꽃이 피죠. 내 안에 차오르는 그대 숨결 날 살게 하죠. 어제와 다른 내가 느껴져요. 어제는 볼 수 없던 나를 보죠. 와, 내 안에 계신 주를 볼 수 있어요. 크신 주의 사랑까지도 와, 그 손에 날 새기시고
네, 세 번째 곡은 연희엘의 41번째 싱글이었습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연희엘의 아드님이 아니라 정진수 씨, 김태희 씨 부부의 아드님인 정도윤 씨가 작곡, 편곡하셨고 대부분의 연주 하셨습니다. 조금 이 곡의 스타일은 저는 더 좀 이렇게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채팅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 아들 셋이 음악을 다 메이킹하고 있고 이제 보컬로는 연희엘 씨가 계속 작업을 하시잖아요. 처음엔 정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뭐 하다가 며느리 되는 거 아니 이랬는데 나이 차가 꽤 있으실 거예요. 나이 차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년 터울 나지 않을까? 뭐 그 이상 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튼 같이 작업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41번째 싱글이라 이 정도면 정말 다 원로 가수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음악은 김요한 씨라고 있는데 이제 1인 1찬양 만들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인도 곡 열심히 만들고 또 같은 곡의 여러 버전 작업도 하시고 애를 쓰시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누구나 이렇게 한 곡씩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해야 된다고 이제 좀 많이 무브먼트를 하는 입장이고 평소 때는 MBTI 이런 거 이제 또 상담하러 다니고 뭐 이제 그런 강사도 활동하시고 계신데 뭐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첫 곡을 발매하시는 분입니다. 박윤현 씨, 박윤현님의 나의 기도라는 곡 들어보실 텐데요. 적어주신 곡 이야기 보면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올려드릴 나만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요한 전도사님을 통해 나의 기도라는 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곡을 받고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작사자인 박명숙 권사님의 기도가 마음에 전해졌고 나에게도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과정에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신 세 분에게 깊은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은 뭐 보컬 실력 자체가 엄청나게 막 그렇게 열창하는 엄청난 급은 아니지만 그냥 노래를 듣다 보면 뒤에 노래가 주는 잔잔한 감동이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볼 거고요. 그새 진아도 왔네. 어서 와. 자, 중간중간 들어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뭐 평소에 한 5, 60곡 내지 한 100곡씩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5곡을 고르곤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일월화수 때 거의 이제 연휴 동안에는 발매가 없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음반 개수, 싱글이든 미니든 정규든 음반 개수를 생각하면 21 나왔더라고요. 21명의 아티스트가 발매를 했는데 그 중에 15곡을 뽑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곡을 조금 줄였고요. 좀 원래대로라면 60곡 나오다가 20곡쯤 나왔으니까 한 15명이 아니라 이제 한 5명을 소개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오늘 9곡 나누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치열할 때보다는 조금 뭐 곡의 음악적으로만 보면 치열할 때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어느 주차에 나오느냐 이제 약간 대전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61회차 60일했죠. 3월 말 4월 1일까지였나요? 그때 4월 1일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런 달에는 사실 그 주간에 잘못 나오면 15곡 안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껴질 수도 있고요. 곡수가 적은 때에는 사실 좀 약간 여유롭게 15곡 안에 안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솔직한 말로 이번 주에는 네. 꿀대진 맞죠. 그냥 곡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소개해드린 박윤현님의 나의 기도라는 곡 영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사 나의 기도 응답하셨네.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를 영원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부치질 때 나의 발이 치우칠 때에 나의 눈이 주를 떠날 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를 영원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부치질 때 나의 발이 치우칠 때에 나의 눈이 주를 떠날 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영원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부치질 때 나의 발이 치우칠 때에 나의 눈이 주를 떠날 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나의 상한 마음을 부치질 때 나의 발이 치우칠 때에 나의 눈이 주를 떠날 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주는 나의 피난처 되네. 네, 박윤현님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첫 싱글인데 마지막 싱글이 되지 않도록 또 꾸준하게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곡이 엄청 뭐 요란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곡을 만드신 김유한 전사님이 도 그렇고 뭐 부르신 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엄청 요란한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편곡하신 우리 또 원영님 들어오셨네요.
이게 오라방 약간 저기라니까, 징크스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딱 그 사람 노래 나오는 시간. 이게 예배 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조금 처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강원용 전사님이 이렇게 잘 편곡을 뒷부분에 좀 아기자기하게 좀 깔아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잘 불려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딕션이 좋아서, 가사가 잘 나는 왜 딕션이 안 좋아졌냐? 그게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협업하셔서 한 곡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후의 곡들도 계속 또 발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생 기념 삼아 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박명숙 권사님의 작사로 됐는데 다음에는 박윤현 님이 직접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좀 써서 작사를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꾸준하게 싱글 내고 계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팀인데요. 하기오스, 사실 저 이번에야 17번째 만에야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헬라어로 거룩이란 뜻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자, 제가 소개는 많이 못했고, 하긴 했었는데, 많이 소개를 못했던, 팀이죠. 하기오스 17번째 싱글.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자유를 떠올릴 때 흔히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이러한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적용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법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먼저 저마다 이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도로 나온 곡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예, 피처링은 박한희 씨가 하셨습니다. 작사의 김화원, 작곡의 김화원, 그리고 편곡의 엔드그루브, 뭐 이렇게 하셨네요. 쭉. 요거 자세한 크레딧은 나중에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틀게 되면 그때 올릴게요. 함께 감상하시죠. 하기오스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니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리라. 주
네. 하기오스의 17번째 싱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오스는 거룩이란 말의 헬라어이죠. 제 기억에도 하기오스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성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제 좀 전에 뮤비에서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제 찬성 반대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음악을 내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 있어요. 아티스트 분들의. 이제 그런 부분에 이 하기오스 팀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 딴 얘기인데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주중에 새로 입주하실, 저희 집에 새로 입주하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약간 생명의 은인 같은, 빨리 이제 세입자가 구해져야 저희가 이사를 갈 텐데, 저희가 사실 이달 초까지 계속 발을 좀 동동 구르고 있었잖아요. 8월 26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입주를 해야 되는 이제 입주 기간인데, 집이 빠져야 넘어가니까. 근데 몇 사람이 이렇게 집을 보러 다녀가셨는데도 계약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이제 낡기도 했고, 좀 이렇게 뭐 제가 전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좀 짐을 많이 쌓아놓는 스타일이라서 짐 정리가 좀 덜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집은 낡지 오면은 뭔가 이렇게 막 좀 복잡하지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 쉽게 계약이 이제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없을 때에 어쨌든 간에 계약을 이제 하게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들어오실 분이 미리 이제 집에 방마다 사이즈를 좀 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재는 거를 같이 줄자로 도와드리고, 왜냐면 혼자 잴 수가 없으니까 방방마다 다 재드리고, 뭐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저희 집을 계약하게 됐는지 이제 얘기를 쭉 거의 뭐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9시쯤 오셨는데 한 10시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떻게 지방에 있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고 1년 동안 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뭐 하다가 지금은 뭐 쉐어하우스, 정말 쪽방 같은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월세를 막 40여만 원씩 내고 계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직도 하게 되고 하면서 조금 방을 구해야겠다, 집을 구해야겠다 해서 이제 독립을 더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알아보면서 가진 돈은 사실은 뭐 돈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좋은 분 중개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좋은 중개인을 만나고, 또 집을 이렇게 방문할 때 좀 기운이 좀 맑은 그런 곳을 좀 가고 싶다고 하셔서, 뭐 그렇지 않은 낌새의 집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다니시다가 저희 집에 와서는 되게 좋았대요, 느낌이. 사실 집은 되게 더러웠을 텐데도 되게 이제 기운이 좋았고, 또 물어보니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다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네, 그분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쨌든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너무 좋아하셨고, 또 크리스찬들이 이제 계속 살았던 저희 이제 집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보셨고, 또 중개인이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대출을 잘 받아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4분의 1 정도만 지불을 하고 4분의 3 정도는 대출로, 이제 그걸로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쉐어하우스에서 40여만 원씩 쪽방에 월세를 내는 것보다도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지금 업체에 계시고, 또 그런 이직을 또 하시는데, 오셔서 어쨌든 본인 방도 쓰고 이제 드레스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공간 쓰는데 너무 좋게 공간이 넓어서 마음에 든다고. 이제 집이 낡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가전이나 살림도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이제 모든 거를 다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듣다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거의 정말 간증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요. 사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뭐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오니까 저도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누려다가 이제 뭐 찬양 사용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분도 나이가 뭐 한 40쯤 다 되신 분이라 뭐 요즘 세대는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는 아니라서
뭐 요즘 윌러브 마커스 이런 거 뭐 잘 안 들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순도단 캠퍼스 워십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윌러브 마커스는 그 좌파에 물든 팀들이라 안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물론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어쨌든 이 중간쯤에 있지만 그냥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게 신앙의 열심이나 좋은 거를 떠나서 그냥 섣불리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 어느 뭐 아티스트나 팀이나 단체를 그냥 그렇게 딱 바라볼 수 있구나 싶어서 현재 다니시는 교회가 어딘지도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조금 많이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세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곧 나오시려고 한다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좀 바래다 드리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더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은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듣고 제 나름대로 피드백을 조금 했는데 그냥 저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말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윌러브 마커스는 좌파에 물들었다. 그리고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은 이건 뭐 박성업이 그러잖아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이 우리 조종한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좌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데 그럼 저 친일파 아니야? 뭐 저기 조금 진보적인데 그럼 좌파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질낮은 수준의 어떤 판단과 선긋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솔직히 속상하고요. 저도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냥 좀 그랬어요. 제가 요즘은 사실은 담벼락에 뭐 정치 관련 포스팅도 잘 안 하는 편이고 저도 나름대로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서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져서 전 사실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가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 간에 정말 토론의 마음이 있는가 토론하려는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성숙함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뭔가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사실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얘기로 이렇게 퍼뜨려서 입맛에 맞는 얘기로 음모론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빨갱이가 돼버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음감회 때 오셔서 윌러브의 노래들에 대한 뒷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와,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신학적으로 건강한 어떤 기반을 갖고 노래들을 만들고 불렀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 돼버리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를 그래서 섣불리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애매했어요. 또 처음에 이제 제가 뭐 말씀하시면 만든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사실은 이야기만 한두 시간 나누면서 그분이 어쨌든 이제 초롱초롱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니까 되게 좋은 마음이 있구나 싶었고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신앙적으로. 근데 제가 뭔가를 더 나누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는 문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사실 좀 이렇게 친분을 갖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면서도 한편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결국에는 어떤 저의 이제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하고 그분이 나누신 얘기만 듣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제가 이제 저희 집 벽걸이 에어컨이랑 가스레인지를 넘겨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매 금액을 입금하기로 하셨는데 제 계좌번호랑 이름을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하셔서 그분이 이래저래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뭐 저를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뭐 언제든 웰컴입니다. 찾아오시면 환영인데 또 친밀하게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섣불리 또 뭔가 이렇게 선 그으실까봐 참 이렇게 그런 게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고 하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입장 이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는 답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뭐 진보 중에 진보라고 하든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든 거룩을 지키겠다 아니면은 참된 뭐 복음의 어떤 개혁을 뭘 하겠다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무례하고 또 옹졸하고 독선적이고 공격적이면 저는 그것으로 일단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기오스 거룩의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참된 거룩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계속 노래 발매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그것이 어떤 섣부른 손쉬운 타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중곡동에서의 마지막 방송이고 노래가 적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풀고 있는데 원래 오라방 방송 자체가 원래 제 얘기를 많이 푸는 방송이었거든요. 이전 방송들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태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새삼 재차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6번째 곡으로 넘어갈게요. 6번째 곡은 OLE라고 하는 팀인데요. 전에 그의 손으로라고 하는 싱글을 5월 달에 발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노래를 포함해서 5곡을 EP로 내셨습니다. 별내에 있는 별내. 제가 요즘 국민임대 이런 거 알아보이라고 별내도 검색해보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지도도 몇 번씩 찍어보고. 별내에 있는 하예성 교회 이제 청년들이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은 타이틀곡 들어보실까 합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이고요. 루빈이라는 분이 피처링 하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함께 들어보시죠. 오엘리의 주께 모두 드리리 감상하시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작은 내 마음 모두 내게 주어진 사랑 모두 모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 드리리 세상이 등 돌려도 당신만 보리라 밝은 별 하나 우리 가슴 속에 품고 하나 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리라 당신만이네 유일한 쉴 곳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됨을 느끼게 해주셨네 부족한 이 맘이 당신께 닿기를
드립니다. 네, 기운이 맑은 노래죠. 기운이 맑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렇게 소개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죠? 기운이 맑다 그랬는데 그때 약간 이단 적이었잖아요. JMS 쪽 아티스트.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별내의 정성가 봅니다. 별내, 아까 말씀드렸죠? 별내 하예성교회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5곡 중에 타이틀곡인 곡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곡 더 마지막에 제가 틀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노래도 좋아서 제가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OLE, Our Lord's 앙상블이었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근데 주께 모두 드리리 그러면 모두 하고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드리리 말고 주께 모두 드리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작업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가사나 제목 있으면 조금 이렇게 맞춤법 검사기 한 번씩 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글이나 가사 올리실 때도 제발 좀 뭐 띄어쓰기 맞춤법 좀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뭐였죠? 김지혁 이은경님 우리 함께 걸을 뭐 있잖아요. 같이 걸을래? 뭐 그 노래도 물음표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왜 물음표 앞에 빈 공간이 있을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뒤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11시 3분 지나고 있네요. 6곡 나눠드렸고 이제 3곡 남았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자, 7번째 곡은 멜라카라고 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멜라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히브리 헬라어 아닌가 모르겠네. 4월 5일 날 한없이라고 하는 노래가 발표됐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CCM 쪽이 아니라 저쪽 그 가톨릭 성가 쪽으로 섹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멜라카의 작사 작곡자 그리고 이번에도 노래까지 하신 분을 검색해보면 노진성님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곡의 소개 얘기도 2021년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전도사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지난번 곡은 뭐 내용이 그런 것도 아닌데 가톨릭 성가 쪽에 그게 걸려 있었는지 약간 유통 실수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톨릭이시면 목사 안수라고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멜라카, 누가 여기 신학하시는 분들 빨리 멜라카 검색해서 좀 알려주세요. 목사 안수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사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나를 제자로 부르시기에 용기 내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띄어쓰기 안 하고 읽으니까 좀 별로네. 3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매일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에게도 나의 양을 치라라고 거듭 권면하십니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를 여러분도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봉사의 히브리어예요. 역시.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아티스트 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쓰시고 뭔가 뭐 이니셜 쓰시고 그러시면 제발 이름을 좀 뜻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리스너들이 생소한 이름을 굳이 자기가 막 사전 검색해 가면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설명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멜라카는 봉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감사합니다. 우리 혜용님. 지금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 그 노래로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자체로도 그렇지만 제가 전에 오라반 김프리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신구약의 부분들이 다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일화도 보면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얘기하시지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묻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대답과 요구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형제와 자매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웃에 대한 것을 어떤 적대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자칫 이렇게 어떤 정의감과 거룩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떤 진리에 이르도록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속단하지 말고 너무 장담하지 말고 너무 확신에 차 있지 말라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아주 더 보수적인 어떤 입장들도 성장하고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또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죠. 요즘 세상에 누가 가요 팝송 듣는다고 막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근데 그 시절에 우리가 다 음반을 태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성과 속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섣부르게 모든 것이 또 허락됐고 막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좀 고민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멜라카, 봉사의 히브리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진석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 앞두셨는데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나의 양을 치라. 함께 들어보시죠. 주님 난 부족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너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냔 그 질문에 두세 번 부인한 나는 어쩌죠. 주님 나를 놓지 못해요. 그전엔 주밖에 없는 줄 알았죠.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냔 그 질문에 또 주님 부인할 텐데 그럼 나는 어쩌죠. 당당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나니까 맘이 어려워지죠. 또 반복될 회개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와 물으시는 말,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는 나의 제자다.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그러나 여전히 넌 나의 제자다. 위로한다.
그리고 다시 널 부른다. 주님, 난 부족합니다. 주 의지하는 맘 너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냔 그 질문에 주 3번 부인한 나는 어쩌죠. 주님, 난 나를 포기 못해요. 그전엔 주밖에 없는 줄 알았죠.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냔 그 질문에 또 주님 부인할 텐데 그럼 나는 어쩌죠. 당당할 수 없어요. 이 기적인 나니까 맘이 어려워지죠. 또 반복될 회개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와 물으시는 말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는 나의 제자다.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그러나 여전히 넌 나의 제자다. 위로한다. 그리고 다시 널 부른다. 네, 멜라카 두 번째 싱글이었습니다. 노진석, 지금 전도사님이시려나요? 강도사님?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도사님 노래 좋고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이렇게 감성 보컬이시고 원래 이렇게 피아노도 치시는 분이라 이번에도 보니까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피아노 직접 연주하셨어요. 좋은데요. 지난번 곡이 벅스에서는 가톨릭 성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정정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대부분은 가톨릭 성가로 나오든 CCM 섹션으로 나오든 뭐 신경 안 쓰죠. 그냥 안 들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CCM sek션으로 올라오는 최신곡들을 계속 찾아 듣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또 어떤 후진 양성을 하는 곳이 있죠. 신학교. 자, 이번에 리튼 바이 라이노 래퍼신데 모교인 고신대를 두고 12년 만에 못다 부른 노래를 완성해서 음원으로 발매했습니다. 스승의 날, 고신대학교는 저의 모교이자 저의 모교회입니다. 2004년 2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2005년부터 2019년 2월에 졸업할 때까지 2004년 2월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신학생으로 지낸 거잖아요. 14년을 신학과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한 번의 교환학생과 3번의 휴학, 한 번의 자퇴와 4번의 복학을 안겨준 고신대와의 기억은 저를 영도의 산, 바람,
바다와 함께 영도의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저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준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모두 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2009년 5월에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12년이 지난 지금의 나의 스승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시면 스승님들의 이제 실명이 언급되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2021년 9월 20일 1946년 고신대가 고려신학교가 설립된 그날에 발매한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Written by Rhino.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09년 5월 2일 토요일 저녁 11시 5분 24살 이창수 고신대학교 도서관에서 황창기라는 이름 알고 있어 구속사전 성경 해석 주다이 2009년 그들이 있는 것이 송영목 전도와 기도 그리고 말씀에 바른 사람 이환봉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상규 한국교회사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정광식 신학과 철학 두 개의 왕관 신득 일화랑 깜뻔해서 날아온 개혁주의자 임영효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이신열 그가 담은 것은 얼굴만이 아니네 마지막으로 황대우 겸손함을 갖춘 기다리지 않는 사람 위대한 교사들은 5,000년 전부터 준비돼 칼빈학원 개원으로 막을 열었네 주남선 한상동 이근삼 홍반식 오병세 허순길 주다이 2009년 지금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그게 바로 넌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럭스엑스 오리엔텔 XX 오시엔테 빛은 동방에서부터 버블로마에서부터 참진이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유케 하는 힘 그러므로 부르는 힘 모든 학문들의 왕 책들 위에 서있다 알렉산드르 도서관 대형 제국 박물관 위에 세상의 모든 높아진 거지 이론가 머리 위에 다시 지어진 바벨탑 인간의 생각 그 위에 플라톤 아리스토 칸트 헤겔 마르크스 하이데거를 담은 깨니체로부터 케르케골 야스퍼스에서 잠시 쉬고 자 우리에게 역자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베자 바빙크 카이퍼 벤자민 비 워필 그리고 2009년 부산 영도의 고신대 우리 앞에 서 있는 위대한 개혁자들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그게 바로 넌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우리는 300명 교수님들은 7명 우리의 입은 300개 그들의 귀는 14개 우리의 손은 600개 그들은 단 7명 우리 손 섬김에 너무 게으르진 않은지 10년이면 3,000명 교수님들은 7명 재학기간은 4년 인간의 목숨 꼭 100년 평생의 반의 반도 머무르지 않는 신학교 한평생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너와 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10년 뒤에 노회에서 만나 교수님의 앞 이제 같은 목사라고 목을 세우고 뻗댈까 나는 허리고 싶도록 접어 인사하겠어 시간이 더 지나도 지난 날이 있지 않겠어 어느 누가 신학 없이 목회자를 말하나 어느 누가 가르침 없이 혼자 목사가 되나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그게 바로 넌 KUSIN UNAB 더럽혀진 세상 문화의 한 줄기의 빛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 고신신학 그게 바로 넌 KUSIN UNAB 한 줄기의 빛 우병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Written by Rhino 이창수 전도사의 고신대 스승님들을 위한 헌정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곡 남기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고신대랑 그렇게 뭐 관련은 없지만 영도 제 부산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이제 영도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영도에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신대랑 전혀 상관없는 영도가 주는 느낌들, 그 주변의 풍경들도 좋지만 영도도 부산 안에서 나름 조금 가난했던 동네기도 하고 좀 뭔가 부산 안에서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도의 이제 곳곳을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 제가 저번에 6월인가요? 방문했었던 엄청 큰 크루즈만한 어떤 저 카페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해서 점점 더 이 어떤 관광지로서의 뭐가 더 이제 개발이 되겠지만 참 확실히 달라요. 영도랑 근데 저는 사실 뭐 해운대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부산을 가면 영도 그리고 이제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로 머무는 영주동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난한 동네들이 주는 그 느낌이 저는 좀 마음에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해운대의 어떤 그 화려하고 고층 빌딩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저는 좀 그런 조금 열악한 동네들이 주는 정서에 그리고 그 동네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그 어떤 울컥함의 정서를 저는 조금 더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대포 가는 거 좋아하고 제 다음 달에 한번 좀 이제 이사 정리하고 마무리 지면 또 부산에 가선 한 주간 또 있다가 올 텐데 그때 영도도 한번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가 예전에는 지금처럼이 아닌 더 많이 이렇게 국내에서 아마 사이즈가 거의 이렇게 탑에 가까울 정도로 꽤 큰 섬이죠. 지금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영도도 하나의 섬이죠. 되게 큰 섬이죠. 전에 한번 이렇게 산을 넘듯이 한번 걸어봤는데 진짜 영도는 뭔가 느낌이 묘해요. 그리고 해무, 여름에 이렇게 해무가 끼는 거 제가 영상도 예전에 올렸었는데 해무를 보고 있으면 진짜 산신령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진짜 굉장히 뭔가 영험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그 영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고신대가. 자, 여기까지 8곡을 나눴고 제 이야기 조금 나누고 마지막 한 곡 진행하면 이제 오늘 86회 김풀이 오라반 김풀이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엊그젠가 제가 건대에서 영화 보고 돌아오면서 그 능동 어린이 대공원을 정문에서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사진은 조금 역순으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저는 아기 때부터 6살 때까지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 바로 옆에 있는 구이동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 막 없어져서 찾아보니 후문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정문 쪽에 제가 가 있던 거 잡아오고 막 이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자체가 저희 이제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6살 81년도인가요? 쓰레기장을 매입해 가면서 세워진 장안동이란 땅, 그때는 주공 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주택가가 굉장히 이렇게 휑했던 곳이었는데 그 동네 이제 지하 새방으로 큰 방 하나에 이제 저희 5 식구가 이사를 왔죠. 그렇게 6살 때 와서 거기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또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저 국민학교 세대죠. 3학년 때 이제 정착한 동천교회라고 하는 제 이제 모교회에서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35살쯤 될 때까지 청년부를 15년 다닐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장안동에서 이사를 한 2번 해가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유소년, 청소년, 청년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공익근무도 그곳에 있으면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면목동으로 이사 가서 면목동으로 이사 갔다 해봤자 그 중랑천 다리 하나 건너온 거였거든요. 그렇게 건너와서 또 한 몇 년을 살고 중곡동 그래봤자 또 바로 경계라서 다 이제 한 반경 한 2km 안에서 계속 이제 이사를 다니고 요 동네에서만 지금까지 한 40년. 제가 지금 어쨌든 46이니까 40년을 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랐고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부모님이 뭐 안산 같은 데로 이사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나 내 모든 추억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이사 가냐 이제 이래서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참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은 뭐 모교의 친구들이나 이 동네 친구들 뭐 크면서 동창들을 여기서 만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동네에서 이제 거의 뭐 계속 자랐죠. 지금 46년 인생 중에 뭐 만으로 치면 45년일 테니까 그 중에 40년을 여기서 이제 성장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송파구 장지동 뭐 엄청나게 또 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냥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대공원으로 산책하고 넘어오다가 그냥 이 풍경도 이제 당분간은 또 이제 빠이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사실은 요 광진구, 중랑구 요쪽 동네 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고 자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또 건대권에서 계속 이제 뭐 문화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사실 예전에는 뭐 7호선도 개통이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 열악하기도 했었지만 전 그래서 숭실대에 다닐 때 버스를 2번인가 3번을 갈아타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잡고 돌아서 갔었어요. 시청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저도 대학을 9년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니니까 나중에 전철이 개통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긴 했었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동네가 많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고 했었는데 이제 한 주 뒤면은 여기를 다 정리하고 가게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괜히 좀 이렇게 울컥 오더라고요. 오늘도 자전거 타고 휘경동에 가서 아까 홍루이젠 빵 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가 성장했던 이제 장안동을 곳곳을 좀 자전거로 둘러보고 오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풍경이 많이 바뀌었고 살던 연립주택도 뭐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추억이 다 사라졌구나. 뭐 별거 아니지만 괜히 좀 그런 생각에 울컥하더라고요. 저 어리대공원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입구에 보면 청룡열차 1세대, 2세대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샘플이. 근데 저거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저런 거 탔었거든요. 멀리서 그냥 날가만 보이시겠는데 저거 가까이서 들여다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 안전장치 2세대 제품은 그나마 이게 안전바가 있지만 1세대 제품은 정말 거의 뭐.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재작년에 광주 가서 무등산 모노레일 탔고 그거 VR로 찍어서 올렸거든요. 거기가 저런 식이에요. 그냥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탄광 열차 같이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 그게 아직도 무등산에서는 모노레일이 달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은 높은 데서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 덜컹덜컹하는 이 옛날식 모노레일 혹은 이런 열차를 탄다는 그 자체가 더 공포스러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시절이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새삼 들더라고요. 이제 몇 곳을 이사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40년간 살았던 이 터를 이제 뒤로 하면서 뭐 나중에 또 들르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고 추억은 추억대로 안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검색한 건데 옛날 중랑천의 옛날 모습이래요. 근데 저렇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80년대 초중반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중랑천을 가면 막 사람들이 똥물이라 그랬어요. 저런 느낌이었어. 딱 저런 느낌이었고 고수부지 어떤 이런 게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이었고 진짜 가서 뭐 잠자리 잡고 그리고 뭐 다리가 지금처럼 곳곳에 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다리 넘어가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아직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물놀이 하다가 뭐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루머처럼 그랬던 동네가 지금은 뭐 깨끗하게 바뀌었죠. 아까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장평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수부지 잘 조성돼 있고 요즘 또 하늘도 되게 뭐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하늘이든 되게 멋있어서 그냥 아파트들도 고층으로 많이 들어서고 40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장지동 가지만 장지동이 옛날에부터 사셨던 분들 또 그 생각할 거예요. 여기 완전히 또 다 그냥 밭이었는데 여기가 개발돼서 이렇게 돼서 막 장지동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다 막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럴 텐데
뭐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 먹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절을 이제 뒤로 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금 뭐 100회 특집 이런 거 아니니까 86회 중곡동에 이사 와서 이 집에서 3년을 살았고요. 작년 2월부터 이제 오라방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중곡동에서의 역사 중에 하나죠. 오라방 김풀이 86회 중간중간에 이제 부산 가서 방송을 한 적도 있으니까 풍경이 매번 같지는 않았지만 중곡동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사실 중곡동에서 계속 장비를 갖춰가면서 대부분의 방송을 여기서 뭐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터를 옮겨서 또 이제 장지동에 가서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그냥 뭐 86회고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중곡동 시절을 이 시즌을 마무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괜히 혼자 좀 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안동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면목동, 중곡동으로 넘어오니까 장안동에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리 하나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장지동 가면 이제 그 울컥한 마음도 금방 접고 그 동네에 적응해서 그 동네의 맛집들 찾아 다닐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자전거 사진 보여드린 건 따릉이를 빌려서 타기도 하겠지만 아마 또 자전거 타고 이곳저곳을 다녀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이제 제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제 2021년 SH 국민임대가 1차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거기에 좀 떠서 10월 5일부터인가 신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는데 국민임대 제가 과연 그게 돼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장지동에서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썩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장지동에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상황들이 뭐 그러저러한 게 어쩌면 좀 독립을 해야 되는 것 때문은 아닌가 흐름이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2번 만에 국임이 돼서 저희가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막 몇 년씩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국민임대도 점수로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소위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뒤에 됐다 서류 심사 됐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나눌게요. 다음 주에 할 얘기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조금 그냥 별거 아니지만 40년을 조금 돌이켜 봤고요. 솔직히 오라방 김풀이의 처음 시작은 제 히스토리를 나누는 얘기였잖아요. 처음에 음악 방송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고 뭐 첫사랑 얘기도 있었고 교회 학교 다니면서 추억의 수련회 얘기도 했었고 작곡을 처음 하게 됐던 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 이야기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하나씩 다 방송으로 풀어내자 해서 한참 나누다가 신곡을 나누는 필요성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더 음악 비중이 늘었고요. 요즘은 이제 제 얘기하면은 종종 얘기 그만하고 노래 틀어주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자전거를 들추고 인스타 360을 들추고 하면서 언급도 했던 것처럼 방송을 하는 것에 어쨌든 저한테는 둘 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곡을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또 1시간 반 동안 9곡을 소개하는데도 여유롭게 소개하니까 저는 이게 좋네.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나누는 그 부담감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얘기를 나누려고 시작했던 방송이었는데 얘기가 많이 줄어서 제 생각과 얘기들을 나누는 부분에 어떤 비율들 계속 좀 고민하고 새로운 시즌에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사 가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런 거예요. 40년 머물렀던 이 동네를 떠나는 느낌처럼 페이스북을 아예 떠나는 게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어쨌든 11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직도 글을 여기서 주력으로 쓰고 방송도 라이브라는 개념이 처음 이렇게 정방형으로 생겼을 때부터
응답하라 문학의 밤부터 시작해서 저는 라이브 기능을 처음부터 가장 먼저 활용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활용했던 입장이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아이폰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했었고요. 템모어 송즈 같은 건. 라이브,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저만큼 많이 활용한 사람이 저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정말 여기를 뮤트 되는 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화질이나 음질이 별로인 것 때문에 유튜브로 가야 된다는 게, 좀 그래요. 뭐, 더 좋은 집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를 또 버리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사 가는 거나, 유튜브로 이사 가는 거나 저는 되게 비슷한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무튼 또 잘 훌훌 털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곳에서든 온라인에서 새로운 곳에서든 힘을 내서 활기차게 또 방송해 나갈 거니까요. 계속 여러분들 팔로우 해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듣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그래도 11시 40분 넘어가겠네. 뭐 오늘 시간이 좀 많은 김에 간만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OLE Our Lord's 앙상블의 또 다른 곡 3번 트랙이었나요? Rainbow Sky라고 하는 곡 들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함께 음원으로 감상하시죠. 하루가 지나가는 소리와 바람들이 그대 작은 소망 하나와 바람들을 전해주는 오늘 그대 두 눈에 흐르는 눈물 다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래요 난 기억해 어디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잡은 손 놓지 않을 거야 Believe every time 이젠 고개를 들어 점점 펼친 저 저녁 노을 속에 작은 바람을 적어놓아 꼭 이뤄지기를 You're gonna be smile 힘든 삶 속에 비친 shine 바쁜 그대 눈동자 속에 보여 밝은 rainbow sky 계속된 시련이 와도 또 일어나 걸어가는 거야 곁에 있을게 그대 I believe every time 고개를 들어 바라봐줘 펼친 저 저녁 노을 속에 작은 바람을 적어놓아 꼭 이루어지기를 You're gonna be smile 힘든 삶 속에 비친 shine 바쁜 그대 눈동자 속에 보여 밝은 rainbow sky 그날 그 밤에 그대 흐르던 눈물이 오늘을 만들어 찬란한 우리의 rainbow sky 네, 11시 반에 끝나긴 뭘. 자, 11시 40분 됐는데요. 오늘도 1시간 40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한 주가라고 하긴 뭐하겠다. 어제 그제 나왔던 노래들 중에 9곡 함께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좀 저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떨치고 정리하고 버리고 등지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옛 것을 또 잘 지켜내는 게 맞는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전에 대공원을 걸어올 때가 한 5시, 6시 때였거든요. 이제 해질 즈음의 어떤 공기가 굉장히 가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을 느낌이 주는, 그 가을 공기가 주는 센치함이 확 다가왔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좀 이제 뭐 방송도 계속 가겠지만, 오늘 보니까 뭐 3,000명? 코로나 3,000명 뭐 확진자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추석 여파로. 방송으로 뭐 매일 여러분 만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지방을 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아무튼 스케줄 조절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라도 좀 찾아가서 만나고 밥 얻어먹고, 커피는 제가 사더라도 좀 이래저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쉽지 않죠. 뭐 아무튼 백신 다 맞고 나면 서서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와 함께 가더라도 우리의 어떤 관계들, 또 서로를 들여다보는 노력들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매주 발매되는 신곡들도 좀 즐겁게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늘리고 노래 곡수를 한 10곡으로 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계속 저는 고민해 볼 테고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제가 이사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방송도 한사랑님이나 누구 다른 분께 맡겨야 될 수도 있겠어요. 오전 방송을 이사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전에 한 주간의 일기예보 보니까 그날 해가 잘 떠 있던데, 부디 좋은 날씨, 그리고 너무 덥거나 뜨겁지 않게,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돈 받아서 넘기고 뭐 입주 받고 막 이게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무사히 잘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 그리고 입주 청소,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남은 한 주간 동안 무사하게 잘 마무리 짓고, 이사 가서 다음 주 오라방 87회는 장지동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구라고 제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일단 100회까지는 열심히 달릴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음감회로 오벳과 함께 보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주중에 크라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에서 오라방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